최근 보험을 알아보거나 가입을 준비하다 보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가입해야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없어질 거다. 그리고 보험료가 인상될 거다. 설계사들은 이거 가지고 마케팅을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사라지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누구를 위해서 사라지는지, 그리고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가볍게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는 기간 중에 보험을 해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해지 환급금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해지 환급금이 전혀 발생이 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이 100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런 걸 가입을 할까? 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형 상품을 가입을 해서 한 달에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6만원대라면 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5만원대, 무해지 환급형은 일반형 대비 30% 저렴한 4만원대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형 상품이 해지 환급금을 100% 지급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해지 상품은 해지 환급금을 50%만 지급을 하고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환급금을 전혀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더 저렴한 보험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입니다. 이러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납입이 끝난 이후에는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발생된 해지 환급금의 총 금액이 똑같다면 납입한 금액 대비 해지 환급률은 저해지는 약 15%, 무해지는 약 30% 높게 책정이 되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해지를 하려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조금 내는 게 훨씬 가계 부담이 적은데 왜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냥 금감원에서 그런 정책을 만든 겁니다. 보험을 해지를 하거나 환급금을 가지고 저축성으로 판매를 하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을 해서 나중에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있습니다. 처음에 저해지, 무해지를 만들 때는 금감원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에 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015년도에 ING생명에서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보험이 처음 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그냥 출시가 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특허를 가지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금감원에서 이 상품이 아주 좋은 상품이라면서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잘못된 상품이라고 지금 말을 뒤집는 건데 아마도 최근 펀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터치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점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 마지막까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해지 환급률은 표준형 보험을 넘을 수 없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설계를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세 남성분이 20년 납입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을 가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형으로 가입을 했을 때는 월 21만 9천 원의 보험료가 지출이 되고 이를 20년으로 환산을 하면 총 5,274만 원, 그리고 납입이 끝난 시점에 해지 환급금은 5,366만 원으로 약 101.7%의
환급률을 보이고 있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면 월 15만 9천 원, 총 3,730만 원을 지출을 하게 되고, 해지 환급금은 5,334만 원으로 143%의 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똑같은 보장을 가입한다면 무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보험료는 6만 5천 원, 총 보험료는 30%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10월이 되면 환급률은 일반형을 넘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급률은 최대한으로 계산을 해도 일반형을 넘을 수가 없게 되고, 당연히 해지 환급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환급률이 내려간다는 건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1, 2%의 보험료가 아니고 30%의 보험료가 한 번에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만, 이 정도까지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을 듯 하고요. 아마도 다음 화면에서 안내드릴 방법이 가장 현실성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 보험이 납입기간 내에 해지 환급금이 없고, 납입기간 이후에 환급률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환급률이 일반형 보험을 넘을 수 없다면 납입기간 이후에도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보험료 밸런스를 그나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관 대출이나 중장기 해지 등에 대해서 발생되는 불합리함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개정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험을 준비 중이라면, 가급적이면 개정 전에 준비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험은 상담받을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용기,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보험 상담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녹색창에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을 하셔서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스팸이나 개인정보 그리고 가입 권유 없이 편하게 보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만약 카페 상담이 번거롭다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굿밸런스 보험을 검색하셔서 쉽고 빠르게 채팅으로도 보험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시청이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